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 꿈도 많고 이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인전도 읽고 그러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그 위인전 중에 에디슨 다 알고 계시죠? 발명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발명왕의 꿈을 지금까지 실현하고 계신 분 계셔서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상주 사벌중학교의 강인구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발명이 뭐예요? 그냥 생각하기 참 어렵거든요. 예,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특수한 사람이나 전문가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생에서부터 이 가정주부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발명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면서 이 발명이 쉽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발명가가 밤에 손전등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구두 끝에 여기 전등을 하나 달아봤으면 참 편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전등을 달고 다녔지요. 그래 보니까 그렇게 편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우산, 지팡이 닦이는 대로 이제 전등을 전구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성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붙이다 보니까 사이버에 전구가 들었지요. 예. 그것을 성공해서 크게 돈을 벌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 이 발명은 처음부터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중국에서 연필을 발명했죠. 그 다음 미국에서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지우개 불편하죠. 예. 그건 이제 이 얘기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붙여가지고 딱 지우개 하나 붙여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죠.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 보면은 이 손버릇이 잘 안 됩니다. 연필 기는 방법이. 그래서 그 손 모양대로 그대로 떴지요, 본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학생들 딱 집으면 그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그것이 큰 성공을 했습니다. 또 이 중국에서 까는 연필, 깎는 연필에 까는 연필 해가지고 이 뜨뜻마대 칼이 없이 뜨뜻마대도 이렇게 편리하게 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있죠. 자, 구부러지지 않는 연필 이렇게 계속 발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 옆에 그 고무손잡이네요. 지금도 시판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것인데요. 학생들을 이제 연필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꾸 구부러지죠. 그러면 부러지지요. 그래서 넓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고무판을 달았습니다. 요새 이제 연필은 볼펜이나 처음 다 고무판을 달아놨는데 미끄럽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한국의 어떤 발명가가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여기 고마 전구는 크니까 안 들어가겠지요. LED를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요 밑에 밝게 상당히 밝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수출 요거 하나 가지고 $10,000,0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큰 상품이 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큰 돈을 벌 수, 외화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이 학생들은 이렇게 발달되듯이 또 여기서 다른 것을 붙여서 발명을 할 수 있다. 이 발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하려고 하면 어렵지요. 차츰 개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 볼 때 외문표를 가지고 잠깐만 보면은 거기엔 좋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있다. 발명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음표에 해당되는 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실 몫이네요. 그렇습니다. 제 말씀 듣고 보니까 발명이란 게 별거 아니네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쉽고 우리 근처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무궁무진한 게 발명일 거예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발명하셨어요? 제가 이제 과학을 맡고 있습니다. 과학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우냐 이렇게 보면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거 참 안 되죠, 그래가지고. 어렵잖아요, 과학. 과학을 제일 쉽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일 쉽고 재미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학은 일상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쉽게 돼야 되는데 학생들은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명에 제일 처음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혼자 하고 있다가 1990년도에 일본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발명 현황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왔는데 일본에는 참 잘 돼가 있었다 그 당시에. 오비교사제라고 해서 오비교사제는 정년 퇴임한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 백화점 구석이나 혹은 동네마다 방을 하나 주고
거기서 학생들 장난감도 고쳐주고 발명교육도 시켜주고 숙제도 해주고 같이 학 풀고 창의력도 전진시켜주고 그런 기구가 쫙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대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는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죠. 자, 우리나라로 그 당시 말하는 발명 불모지입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22명이 우리가 갔었는데요. 와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우리가 교사로서 새로 우리 각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발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도 조직하고 또 우리가 강연에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셔서 마음에 맞는 과학 선생님들끼리 단체를 구성하고 전국 학생 발명 교육 연구회. 거기서 강연도 하시고 그러시죠. 네, 이제 이 특허청에서 말입니다. 하는 일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해가지고 빨리 발명 인식을 제고시켜줘야 되겠다. 지금 기성세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념이 고정돼가 있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세 이하는 부모의 얼굴이고 20세 이상은 자신의 얼굴이다. 그 말은 20세 이상이 되면은 하면 머리가 굳는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바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둥글다. 그렇지만은 20세 밑에는 그거를 세모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네모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딱 바뀌기 전에 우리가 깨주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관념을 깨줘야지 이 발명 그 활동이 이제 정진이 되고 창의력이 정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이제 연구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연간 한 40개 정도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1년에 한 8-8군데 정도 이렇게 강의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특허청에서는요, 이제 발명 제도, 학생이 발명을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해가 무료로 특허를 내준다. 혹은 또 여러 가지 발명 만화 그리기 여러 가지 대회, 경진대회 같은 거 이런 걸 해주고 저는 이제 강연에 가면은 발명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400m 걷는 트랙입니다. 이 안에 이제 직선도 그어졌고 이렇게 곡선도 그어졌고 이 구번선도 있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가지고 측정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줄자. 자로 측정하죠. 요거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는 학생들 따로따로 재서 이어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답이요? 그 딱딱한 자 말고요. 그 구부려도 되는 그런 줄자도 많이 요즘 나오는데 그거를 재면 안 될까요? 줄자요? 그거 가지고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학생들 이제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저들도 그래 배웠습니다. 그때는 발명 교육이 없었으니까, 불모지니까. 실로서 요렇게 해가지고 피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요 세 가지를 하거든요. 요 조만한 자고 곡선자, 요건 중간이고 이건 큰 자입니다. 자, 작은 거 할 때고 큰 거 제할 때입니다. 그런 거 한번 봅시다. 네, 요 정도 길이는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 번째 있죠. 요 자를 전부 다 표시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또르륵 물이 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17cm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불편한 것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만들면 바로 좋은 발명품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이게 모델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과학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발명이고 과학이고 참 쉽고 우리가 알고 보면 참 편리한 건데 말이죠. 그렇지요. 인식이 참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학자들이라 그런 분들이 자꾸 과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줘야 되는데. 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실험 기구도 아주 특수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은 한 7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선풍이 불고 있는 것이 STS 교육입니다. 즉 가정과 사회와 학교를 연결시키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제 그 목적은
과학실의 그 실행기구를 보면 말입니다. 그 밖에서는 하나도 볼 수가 없죠. 가정에서는 과학실에서만 쓰고 사용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학생들이 배워가지고 가정에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죠. 단절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에 쓰는 다래미나 전기밥솥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그 전기 실험을 하면 학생들은 그걸 바로 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창의적으로 예. 또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요새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요. 선언는 가열기구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선언능이 나옵니다. 그 다리미는 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이 없는 가열기구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는 STS 교육에서 이 발달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제가 그런 연구를 지금 한 80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좀 가정의 것을 과학실에 끌어들이 가지고 아들 교육을 시키자. 이 발명교육도 바로 그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있는 기구를 가지고 과학에 끌어들이가 학생들이 쉽게 그 법칙에 적용하도록 하자. 그러면 가만히 둬도 학생들은 그대로 적용될 거 아닙니까? 응용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 되면 아하 이 발명 과학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 들도록 해줘야 된다. 어려운 걸 가르치면 학생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풍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들 창의력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 제가 한 7년 동안 그 강의도 하고 또 발명 교실도 늘어본 이제 결과 첫째가 학생들이 두뇌가 개발됩니다. 네. 생각하는 폭이 좁아지지요.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라 이렇게 하면은 첨단입니다. 이 닦는 것, 자기 주위에 그 몸에 그. 네. 그래가지고 몇 분 거다가 자꾸 시야를 넓히라 하면 가정까지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가정에 어머니가 쓰고 있던 것, 아버지가 쓰고 있던 농기구 이런 데까지 갑니다. 가다가 조금 시야를 더 넓혀주면 사회로 돌리게 되거든요. 그런 이 안목,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학생들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부터 자기 주위로부터 가정에까지 학생들은 지금 자기 주위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 STS 교육이 빨리 정착이 되면은 그 조기 교육 많이들 지금 하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이러는데 그렇지. 그런 면에도 한몫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 과학만 STS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전 과목이 STS 교육으로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특수한 부분만 써가 안 되거든요. 네. 가정에 있는 거. 예를 들어 음악가 보면 참 음악가는 천다 발명가입니다. 네. 바가지로 가지고 이래 연주 잘하대요. 소리도 내고. 또 물병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연주 잘하. 그 큰 발명입니다. 예. 이 과학적으로 또 법칙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예. 혹은 빨대를 가지고 STS 교육을 보면 빨대를 가지고 우리가 피를 만듭니다. 예. 또 빨대로 여치집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아직은 낯설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실천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 뭐 강의도 나가시고 우리 지역에서 발명교실이란 예. 단체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육은 낙후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 지역부터 문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92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청에 도움을 얻어가지고 초중고 학생들 40명을 모았습니다. 40명을 모아놓고 우리가 강의를 하려고 내가 발명교실을 하려고 딱 보니까 네. 교실이 없어요. 예. 빌려줄 교실이 상주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헤매다니니까 참 지성이만 감천한다고 어떤 분이 우리 사무실 한 3평 됩니다. 꽃쓰라 자리를, 이렇게 예. 했다. 그래 학생들을 글로 모았습니다. 예. 2층 모아가지고 그 40~50명이 들어간 게 빽빽하지요. 칠판이나 했으니까 거기서 1년을 해왔습니다. 제 혼자. 발명의 중요성을 참 강조 많이 그 당시엔 참 기력이 넘쳤지요. 네. 그래가 1년 쭉 하고 난 게 교육청에서도 참 안타까웠던지 그 다음에 교육청 회의실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도 교육청 회의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아주 발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혼자 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들 모으고 설득하고 처음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식이 좋아져 가지고 제가 공개 그 수업도 3번이나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확산시키기 위해서 상주에. 그래가지고 이제 상주교육관으로 발명 전용 교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학생이 이제 상주 지역에는 들어오려고 하면은 약 2대1의 경쟁을 뚫고 들어야 됩니다. 맞춤이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 뭔이라고 해먹는데 지금은 극히 학생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 아이디어를 개발시켜주고 손기술을 우리가 익혀주고 네. 또 일상생활에 우리가 그 만드는 작품들 보는 작품들 그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건 관계성이 없습니다. 자유운대로 학생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참 1년 동안 계속 연중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학생들이 좀 이 발명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가 먼저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부터 교육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7년 동안 모아온 자료를 가지고 교사들이 발명교육이 그렇습니다. 예. 한 2시간 이렇게 강의하라 하면 누구든지 뭐 쉽게 할 수 있죠. 한 10시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1년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뭐하지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뭐 이야기하면 그 위에 하나 그 1시간 빼면 한다 뭐하지요? 그래서 제가 1년간 가르칠 자료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배포를 했습니다. 네. 발명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 지도 지침서입니다. 예. 요것으로서 학생들을 1년 이상 가르칠 수 있는 자료가 안에 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들었죠. 이제 상품이란 첫째 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생각할 것인가 두뇌 개발 문제,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뇌를 측정하는 방법. 그죠?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또 7가지 방법. 이런 네. 방법을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발명품을 보면 요 안에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침서가 되겠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디 도움받은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만들어가지고 네. 전국에 무료로 배포해 준 것입니다. 네. 아유,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선생님 말씀 중에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유, 우리 자녀도 나도 가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예. 그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글쎄 이제 이 상주에는 제가 이제 좀 이름이 났기 때문에 저만 보면 아 우리 좀 뭐 달라. 네. 또 뭐 이게 이제 사적으로 청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이 공학은 사학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상주에 이제 저는 도의 일을 맡기 때문에 네. 상주의 발명회장은 황현진 선생님이라고 따로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자꾸 타지를 하게 되면 그 회장님이 좀 이상해지죠. 그래 이걸로 자꾸 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정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발명교실을 서너 군데서 늘어야 됩니다. 한 150명이든 세만 안 됩니까?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고 이건 헌신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기의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토요일 오후 어디 가도 뭐하고 학생들을 참 늦게까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생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업인간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시험을 본다는 것보다는 첫째 이제 이 공부하고 이제 자꾸 발명하고 이 비교가 되는데 물론 이제 발명 교육을 많이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겠지요. 네. 그렇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손기술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 네. 또 암기력이 가장 뛰어난 학생이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제일 보냐? 창의성을 먼저 보거든요. 창의성은 발명은 머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듭니다. 먼저 손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잘 뜯어보는 학생.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이 상당히 좀 그쪽으로 접견해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지요. 네. 그런 학생 위주로 성적 위주가 아니고 네. 우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다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지요. 지금 학생들은 뭐 안동도 그랬습니다만 안동도 올해 그 발명교실을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왔다 갔습니다. 안동도 앞으로 대단히 활성이 될 것입니다. 네. 뭐 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 초등학교도 돼요? 예, 발명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과목은 그 한 학년에만 이제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발명교육은 유치원 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예. 쫙 모아놔도 하나도 그 구김없이 교육이 됩니다. 네. 오히려 국민학생한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명교육의 특징입니다. 네. 예. 지금 그 발명교실 강의하시는 단체가 상주에 있죠? 예, 예. 예. 근데 그 상주 지역 주민들에게만 자격을 주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 전체가 다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상주가 거의 완성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도교육청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것이 경상북도 발명교육연구회를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작년에 초에 뭐 모아보니까 시군이 미군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공문을 띄우고 또 협조를 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17개 시군에 250명여 명의 이제 이 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97년도, 98년도 가면요. 각 지역에서 발명 교실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네. 네.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지금 들으셨죠? 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네. 직장인도 가능하죠? 네, 그렇죠. 네,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락처 좀 가르쳐주세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곳이요. 아, 예. 저들 학교는 경북 상주시의 사벌면 사벌중고등학교입니다. 여러 가지 뭐 강의도 하시고 직접 실습도 하시고 하다 보면은 뿌듯한 일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우리가 전국에 다니다 보면은 참 어렵네요. 안동대학에 전번에 이제 강의를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강의를 끝내고 그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이 그 어떻습니까? 근데 어떤 거 하면 이제 난로가 쏟아지면은 자동으로 꺼지게 돼가 있지요. 네. 안전장치라고. 예, 안전장치를 네. 돼가 있는데 네. 이 학생은 구에다가 스위치 작용을 했어요. 자, 구 속에 구를 넣었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구가 요렇게 굽으면은 추가 요거지요. 예. 이러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 요때 이만 예. 불이 오는 그런 게 구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가져가 어떤 경우도 넘어지면 안 쏟아지도록 할 수가 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 그 학생이 이거를 조금 더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한번 내봐라. 이 특허는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구 스위치는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뭐 보통 스위치지. 네.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스위치가 되고 안 되는 그런 스위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는 절대 혹평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찮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혹평하지 말고 여기서 알파를 또 가미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학생이 크지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편지하고 혹은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네들이 컸을 때 우리나라의 앞날은 굉장히 밝아질 것입니다. 네. 예. 선생님 직접 만드셔서 특허 받으신 것도 있으시고 제자들이 특허 낸 것도 있고 예.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지고 나오셨죠? 예.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발명교육하고 상하고는 별로 인간성 있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발명교육을 잘하면 큰 상을 탈 수 있다 하는 건 좀 무리죠. 네. 자기 자신이 좀 머리가 창의적으로 돼가지고 어떤 지역에 근무하든 간에 거기서 자기 힘을 발휘하게 되면 됩니다. 자, 어떤 기업이든지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회사를 살리고 또 거기서 세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떤 상을 가지고 그 해를 가지고 이제 평가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상도 많이 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이 발명가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만나면은 당신 발명 믿게야. 네. 일어나면 개수로 따집니다. 질은 이제 안 하고 개수로 따집니다. 그럼 네. 난 100개야. 유재만 씨 같은 분은 한 150개 됩니다. 난 150개야. 내가 전국에 네. 몇 번째가 이까지요. 네. 저는 뭐 한 10개 정도 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하면 한 60개까지는 뭐 채우려고 노력하고 네. 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을 전부 다 이 발명품을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예. 제가 전부 다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제 막내는 예. 함에 이미 출연을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가지고 나오신 것 발명품을 있으면 좀 예, 소개를 해주시죠. 이것이 이제 기존의 이 목발이네요. 목발이죠. 예. 어떤 학생이 이제 이 다리를 보겠어요? 고장이 나서 이걸 짚고 다니니까 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불편하겠습니까? 기존의 목발이네요. 예, 기존의 목발인데 어지간히 맞고 났는데 집을 가야 되죠. 너무 부피가 커서 보관하기도 힘들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집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차에 잘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불편하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낙서중학교 권인가 선생님이라고 여선생님인데 발명에 아주 소질이 많은 분입니다. 네. 그분이 저한테 이런 거를 참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여기에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고안을 해보자. 그럼 어떤 것을 붙이면 가장 견고하게, 이건 지금 구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풀라면 다칩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시중에 쭉 찾아보니까 지팡이가 많아요. 지팡이는 굉장히 견고하죠. 네. 그 지팡이 중에 보니까 이렇게 길이가 조절하는 지팡이가 있더라고요. 예. 자, 이거를 한번 붙여보자 그러니까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되죠. 좀 보여주세요. 예. 예.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죠. 예. 여기도 손잡이도 편리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키 높이에 맞출 수 있죠. 예. 여기 이걸 눌러서. 네, 눌리가지고 이제 잠깐요. 이렇게가 맞추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길게 되죠. 예. 그리고 버스 같은 거 탈 때는 또 이렇게 그렇죠. 버스 줄어들고요. 탈 때는 예. 여기 이제 줄일 수도 있죠. 네. 이게 새로 낸 특허품인가요? 네, 이게 이제 전국에서 금상을 받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어깨가 아프니까 요 밑에 한번 눌리 보십시오. 예. 스프링이 열렸네요. 스프링이죠. 예. 그러니까 날개죽기가 안 아프도록 예. 그렇게 이게 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환자들한테는 필요하게 되겠죠. 예. 네. 특허도 내시고 또 네. 제자들도 많이 특허를 그렇죠. 냈죠.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발명을 많이 하는 게 낫겠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학 참 어렵거든요. 또 발명 참 낯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가까이에 있고 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끝으로 선생님 이 과학, 발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과학을 보는 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과학하면 이게 어렵다. 그중에 또 제가 물리를 담당 물리하면은 이거 더 어렵죠.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건 일상생활의 자연과 일상생활과 저를 삼위일체를 안 시켜야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그 발명가가 그 산을 가다니까 풀잎에 그 물방울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풀잎에 그 밑에 잎이 크게 보이죠. 딱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렌즈를 발명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렌즈를 발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과 이 과학 결합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죠. 네. 이제 과학은 즉 자연입니다. 자연에 있는 것을 법칙으로 따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과 결합시켜가지고 이 발명하고 삼일체가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하면 굉장히 쉽게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체로 있는 생물체가 호수에 출몰하고 있다. 왜 이들이 호수를 점령했는가? 물빛깔을 바꿔놓은 이 작은 생물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인가? 준공 16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공호수 대청호는 변하고 있다. 우리의 호수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KBS 네트워크 기획, 내일 밤 11시 40분 호수의 두 얼굴을 만나보십시오. 비엔나의 감동을 KBS 홀에서 특집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KBS 열린 음악회. 오스트리아에서 특별 초청된 지휘자 알프레드 에시베, 세계적인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유니설리, 테너 최승환, 바리톤 최현수, 소프라노 박정원,